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매우 일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대구의 이번 총선 열기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과로 어떻게 이제 이어질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저는 보수정당 쪽에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총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출구 조사를 할 때 연령대별 투표율도 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출구 조사를 할 때 보다 명확해질 것 같아요. 지난번에 60대 이상이 80%가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근데 60대 이상이 딱 60대예요. 아. 60대고 70대, 80대, 90대로 넘어가면 숫자도 조건이야. 투표율도 툭툭툭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래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60대 이상 80% 중에서 지난번에 4050이 60대로 좀 이전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을 예. 발견했는데 20, 30대가 사실은 투표하기 싫어하는 선거가 이번이었거든요. 예. 근데 2030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이사장하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하고 김진 씨 예. 이분이 전 논설위원이잖아요. 예. 그때 100분 토론에서 한 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김진 씨가 그랬잖아요. 2030이 망친 거 60대가 회복하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청년들이 망친 거, 네. 젊은이들 망친 그러니까 거. 하는 말이 예. 아니 기껏 표 줘서 뽑아줬더니 예.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은 2030의 힘이 컸잖아요. 예. 그랬더니 우리가 망쳤다고 우리 탓을 한다. 그래놓고 이번에는 우리 보고 또 표를 달라 그런다. 미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런 정서가 잘하면 지네가 잘한 거고 못하면 우리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20대, 30대들이 되게 많아요. 억울하다는 네. 취지로. 그러면 이분들의 표가 어디로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20대나 30대는 전체 유권자의 예를 들면 한 70%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치더라도 20대들이 투표한 거는 5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왜냐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꼭 투표하겠다는 층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20대, 그러니까 18세부터 39세까지가 한 1,300 몇십만이라고 예. 보고 그 중에서 50% 정도가 꼭 투표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50%는 분노의 투표를 할 예정인 거고 이 50%가 분노의 투표를 하면서 어느 당에게 표를 줄 것이냐. 본인들을 욕하고 본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쳤다고 하는 이분들에게 사실 표를 줄 마음은 그렇게 없어 보이고 또 게다가 그 정당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겠다고 나서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놀러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표는 찍고 간다. 내 힘을 보여주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에 조금 개별적으로 뭉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다 연대해서라기보다는 다들 조금 화가 많이 나 있고 내지는 우리들의 힘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아까 뭐 대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랬지만 일단은 진보가 결집한 것 같고 보수는 조금 분열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보수 중에서도 성향이 좀 중도층이 하던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의 표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개혁신당 쪽으로 많이 가거나 조국혁신당 쪽으로 많이 가거나 저희 소나무 쪽으로 조금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물론 4월 10일 총선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이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 있어도 그 표의 양상이라든가 그동안에 해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 보수 쪽에서는 아마 딱 무릎을 치고 아 우리가 잘못했다 할 것 같아요. 결집에는 동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TK, PK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좀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후보 전략에서도 부산 수영의 장해찬 후보와 지금 정연욱 후보지 않습니까? 예.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민주당이 어부지리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대구 중랑구에도 이제 도태우 후보하고 김기웅 후보라고 이번에 뭐 갑작스럽게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예. 여기도 김기웅 후보죠. 네. 여기도 이제 지금 막 치열하게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판세에 대한 것보다는 상황이 왜 이래 한 목소리 내기도 정말 힘든 판에 왜 이러느냐. 그리고 경북 경산에 가면 이제 지금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 친박 원조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조지현 후보하고도 이렇게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후보 전략에서도 보면 뭔가 보수 정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하기에는 오히려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쪽에서 이런 분열 양상이 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모여서 투표라도 한쪽으로 쏠려서 해보자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이런 이제 그 특이한 우리가 현상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남아 있는 이틀 동안 어느 정도 결집을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뭐 조간신문 방송 모든 언론은 일단 초박빙 상태로 계속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죠. 저런 분석이 맞느냐는 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주가를 예측하기, 근데 속마음으로는 예측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이게 그 오를지 내릴지는 한두 가지 변수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전문가들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잖아요. 아니 그게 맞다니까요. 김준일 평론가 지금 고소당했다니까요. 예.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MBC에서 무슨 평론하는데 여의도 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이게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였는데 예.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왜 딴 얘기하면서 너가 우리 당을 깎아내리느냐. 이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물며 시사평론가들마저도. 예. 그럼 이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으로는 이런 흐름이지만 결국 변수는 요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 이게 그렇지. 결국 가장 정답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딱 보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어내야 돼.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돼? 세상한 거 정말 이상하게? 근데 이상해요, 진짜. 대구와 전라도가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수가 분열 또는 보수의 일부 어르신들이 좀 포기 상태. 예, 네. 상당히 좀 실망해서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지적인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 방송 행태를 아침에 좀 스크린을 하면서 보니까 남아있는 이틀 동안 이렇든 저렇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예. 정책 성향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아니 초박빙 상태다. 이거 결과 아직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제가 바라보는 지금 민심과 현장의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언론이 일제히 초박빙 상태라고 하면 안 그래도 결집 안 되는 보수가 더 결집이 안 될 거 아니냐. 아니 그리고 메시지가 다 달라. 한동훈은 골든 클로스가 일어나서 지금 으쌰으쌰 잘하고 네, 있다. 너무 다르죠. 수십 곳에서 그런 격전지가 됐다. 격전지가 됐다. 그리고 초박빙 상황에서 우리가 경합이 되고 우리가 좀 이기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나경원, 권성동 이렇게 정치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이런 모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기고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모드를 취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이분들은 4선, 5선 한 분들이잖아요. 나경원, 권성동. 현장에 뛰는 국회의원 후보하고 예. 비대위원장하고 누구 말이 옳은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뛰어보면 표가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는 더욱더 업소 전략,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뺏겼습니다. 이렇게 해야 모일까 말까인데 그렇죠. 한쪽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초박빙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50군데, 50군데 정도가 아직도 초박빙 상태라고 해요. 50곳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만한 세력을 향한 국민 분노 때문이래. 근데 그 오만한 세력이 누구냐? 누구냐? 민주당이야. 민주당이야. 마지막까지 도와주고 있다고요. 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이런 논평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불리한 것 같은데 계속 뭐 이틀 전까지 이런 논평을 내는 근데 거니까요. 이게요. 저는 그 보수 네. 유튜버들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예. 보수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질 않고 코인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잠재적인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만 살자. 네, 왜냐하면 아니 어쨌든 그들은 만약에 안 되면 네. 책임을 전가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오늘은 우리 잘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으쌰으쌰 해줘야지 그 방송을 보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야 너 시원하다 너 잘한다 이러면서 슈퍼챗 같은 것도 쓰고 막 후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보수 유튜버들은 자기네들이 정치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떠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신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막 슈퍼챗 같은 거 받아갖고 부자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선거가 끝났어.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 결과가 마음대로 안 나오고 본인들이 예측한 거나 틀리면 아 이게 한동훈이가 미식해서 그렇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엉터리 같은 말하면 사람이 되지. 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냐. 네. 쟤를 축출하면 된다.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전략을 짠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계속 지키고. 근데 대통령 지키지도 않아. 이제 대통령도 좀 있으면은 물론 3년 남았으니까 어떨지 네. 모르겠지만 만약에 3년 남았어요? 만약에 지게 알 수가 없어. 되면 예.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에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다시 회기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 누가 먼저 제일 배신하냐?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배신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식물 대통령으로 그냥 놔두지도 않아요. 빨리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람을 대안으로 앉혀야지. 그래서 대선을 빨리 치러야지 된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 이제 더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그냥 쓰러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막 엄청나게 정하겠죠. 이것 때문에 또 아주 피 터지게 서로 싸우면서 난리가 날 거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보수 유튜버들은 돈 받느라고 자기네들의 시야를 흐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권을 유지해야지만 자기네들의 목숨이 보존되기 때문에 또 역시 시야를 흐리고 이게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정 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중질환의 정말 중요한 사례가 지금 부산 수영에서 장해찬 후보하고 지금 정연 후보가 그렇죠. 이렇게 단일화를 그렇죠. 한다. 선대위원장 자리 줄 테니까 오너라. 어떤 경우도 좋으니까 여론조사 결과로 한 사람을 뽑자. 이미 사전투표를 해버렸는데. 해버렸죠. 네. 그리고 오늘이 저는 마지막 날이라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낙동강 벨트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지금 초박빙 상태가 한 10군데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자, 딱 반으로 갈려 있어요. 유튜브에서. 맞아요. 아. 맞아요. 장해찬 끝까지 응원하는 쪽이 있고요. 정연우 우파 끝까지 유튜버들이. 자, 그리고 지금 장해찬 바로 사퇴해라.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죽는다. 이러면서 단일한 의견으로 한쪽으로 수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쪽을 더 강하게 부딪히도록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정치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실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느냐. 이러니까 전략 전술이 다 흩어져 버리고 부산 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든 모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늘 저녁까지 이제 결론을 못 내잖아요. 어부지리가 될지 아니면 이제 이 두 쪽은 똑같이 3자로 붙으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네. 더 물러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리정돈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보수 또는 국힘의 내부 사정을 보더라도 이번 총선이 얼마나 힘들게 결론이 나겠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